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보수인 척 보수의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지금 대선 출마를 하면서 자신의 장모의 이 법정 구속 그리고 부인의 각종 의혹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장모 건이라든지 부인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낙마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윤석열의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말 한 말씀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태는 멀쩡한 가정의 한 가장을 온갖 조작 날조로 30년형을 때리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집에 가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장으로 섬기겠다고 만세를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자, 윤석열은 정말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자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인사를 문재인의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 수백 명을 조작 날조로 감옥을 보내고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특검이 5번째 시도로 꼽은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두 회사 합병을 성사시킨 뒤 합병 후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에 특검은 그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모든 기사를 증거로 첨부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비율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이 기사들이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특검은 합병에 반대한 이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홍완선이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찬성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추론한 겁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를 2016년 12월 28일에 그것도 새벽에 긴급 체포하고 곧이어 구속을 합니다. 특검의 주장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영표 장관은 2017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부에서 쟁점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직권으로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문영표는 2018년 5월 15일에 석방이 됩니다. 이게 무식이 말이냐. 자, 문영표는 석방 뒤 3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 대법원은 최종 선고를 못 내리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문영표 장관의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면 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한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조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이미 특검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대법원이 문영표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고 엘리엇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법원이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은
외국 자본에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꼴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국민에게 확인시켜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처했었다라는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소액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국민연금공단도 합병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게 사실입니다.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는 석방된 문영표 장관을 만나서 합병에 찬성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문영표 장관은 자기 사건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를 좀 주저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서 내 지시가 전달이 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다. 그 바람에 담당 검사인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가량 논쟁을 했다. 검사가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에게로 데려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회유를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 자, 이렇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종찬 기자에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특검을 비롯해서 윤석열 본인이 직접 저딴 말을 해놓고 지금 뻔뻔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고하고 있고, 뻔뻔하게 보수정당을 완전히 괴멸시킨 장본인이 그 당의 당원이 돼서 보수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통령 후보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영표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종찬 기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상대로 이 문영표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소신이 뚜렷하고 원칙대로 일한 장관을 꼽는다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안종모부같이 지 혼자 살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진술로 공범으로 끌어내려서 탄핵의 주된 역할을 한 이 배신자와 문영표 장관같이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올곧은 스타일이 분명히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바로 충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일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보수의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보수 진영의 국민들을 새치엇바닥으로 농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간 현재도 김대중을 찬양하면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아버지시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친어머님이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윤석열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자신이 죽인 딸의 친어머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수의 대다수의 국민들을 완전히 철판을 까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온갖 비리로 인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자는 보수할 키로서 보수 진영에서만 좀 정신을 차린다면, 더더욱이 보수 진영의 보수 유튜버들 이자들의 선동만 좀 없어진다면 저자의 폐악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익들의 만행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전 국민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 윤석열 저자는요, 뚜렷한 주관도 없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겁도 많아요. 간신 같아서 조금만 저자를 옥죄면요, 지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실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뤄지겠죠.
자,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 이 나라는 당연히 여러분과 제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